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아침 물때에 지금 던지면 퍽 물어줘야 되는데 입질은 없습니다. 오늘은 가을 감성돔을 찾아서 나라도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장크리도라는 섬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섬이 소금문도,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손죽도, 손죽도와 소금문도 사이에 있는 장크리도라는 섬에 오늘은 나왔습니다. 이곳은 또 가을 감성돔 포인트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섬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물때는 7물입니다. 사리 물때. 만조 시간이 아침은 덜 물이 받치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만조 시간이 9시 경이 만조가 되는, 그래서 오늘은 덜물과 설물을 보고 철수를 오후 2시 경에 철수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낚시를 나왔습니다. 잡어가 많습니다. 포인트는 정말 멋져 보입니다. 자그마한 홈통인데요, 깊지가 않는 홈통 안에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는 지금 본류대가 소금문도와 지금 저희들이 낚시하고 있는 이 섬 사이에 본류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류대가 형성이 되면서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 지루대가 형성이 되면서 서서히 조류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런 조류가 형성이 되는 곳인데, 이런 곳은 감성돔 포인트로서는 ABC로 따지자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A급 포인트가 아닐까 할 정도로 멋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진한 감성돔, 가을 감성돔 손맛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와, 아이고, 와, 야, 좋다. 이거 뭐야? 야, 이거 목줄이 나가봤습니다. 앞에 턱에. 아이고. 참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네요. 앞에서 제가 조금 누추한 것입니다. 그냥 강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봅니다. 버티는 동작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낚싯대를 세운 이 순간 낚싯대를 내리면서 한두 바퀴 릴을 감아들였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서 턱으로 이렇게 터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이런 큰 고기를 한 마리 터져버리고 나면은 고기들이 같이 따라서 나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시 또 입질 받으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참, 아이고, 곡소리가 납니다. 참 귀한 입질을 한 받아서 터져버리고, 아침에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크릴 미끼가 던지면은 없어지고 던지면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해도 옥수수 미끼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걷어 올리니까 크릴 미끼가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다시 캐스팅을 하고 입질을 받아내었지만은, 미숙한 실력 탓에 터진 고기는 항상 크게 마련인데, 이 후유증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터져버린 후 다시 찾아올 입질을 기다렸지만 입질은 없습니다. 오늘은 낚시 친구인 김주식 씨와 함께 합니다. 아침에 한 마리를 터져버리고 난 뒤에는 지금 근 1시간 동안 입질이 없습니다.
낚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한 마리가 터졌는데 입질이 없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낚시를 하다가 뭐 적은 고기가 입질을 받아서 터지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채비를 잘 못 부려서 뭐 조그만한 고기를 한 마리 걸어서 터지더라도 주위에 있는 고기들은 잘 안 도망을 갑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컸습니다. 그런 큰 고기가 입질을 받아서 터지면서 놀라서 빠르게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면은 주위에 있는 고기들도 같이 따라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큰 고기를 걸어서 터져버리고 나면은 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보면은 고기를 걸어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큰 것을 몇 가지를 꼽자면은, 요즘 보거들이 많죠. 잡어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오늘 또 보거가 많은데, 보거들이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씹어버리는, 아니면은 원줄을 이렇게 또 씹어버리고, 그것을 모르고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걸어서 챔질을 하다 보면은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목줄이 그 바위에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물속에 있는 그 여에 이렇게 좀 설치다 보면은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난 것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또 터지는 경우.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LB 릴입니다. 이 브레이크 레버가 달려가 있는 이런 릴을 사용할 때는 숙달이 되지 않으면은 또 대물이 물면은 잘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참돔 낚시를 할 때라든지 대물이 물었을 때 이 LB리를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탁 하는 순간에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참돔 낚시나 대물 낚시를 할 때는 LB릴보다는 스피닝 릴, 이렇게 부드럽게 찍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풀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닝 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낚싯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고기가 나오는 곳,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선장님이 그런 곳에서는 뭐 2호나 3호 이렇게 좀 굵은 목줄을 사용을 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낚싯대를 좀 더 튼튼한 낚싯대를 사용하세요 하는 선장님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기가 예를 들어서 뭐 1.5나 1.75 정도의 그런 목줄로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터져버리는 경우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에 허리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고기는 차고 나가면서 내가 이 낚싯대가 허리 힘이 없다 보면은 그냥 욱 하면서 드랙을 아무리 이렇게 줘두더라도 낚싯대가 그렇게 쳐박으면서 턱이라든지 또 수중이라든지 그런 데 감겨서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낚시를 하다 보면은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또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원줄과 낚싯대가 일자형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두고는 베일을 닫아 두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낚싯대를 밑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낚싯대와 원줄이 일자형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대물이 물고 그냥 욱 하고 이거 당겨 버리면은 맹간한 그 매듭 부분에서는 다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물이 나오는 곳이다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베일을 좀 열어 둔다든지 아니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역자로 휘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낚시를 하는 것이 채비 터짐이 없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은 채비 교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물어서 바늘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채비를 꾸리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듭 부분이라든지 묶음 부분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데서 또 터져서 목줄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 이렇게 바늘이 또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터져버리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